안녕하세요. 정윤이의 부킹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늘 반가운 이마담입니다. 반갑습니다. 호가 반가로 할까? 반가이. 말 된다, 반가. 괜찮은데. 오, 반가이. 좋아.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책은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책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결이 좀 다를 수 있고. 두께도 많이 다르죠. 네, 두께. 네. 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네. 오늘 여러분은 이영과 윤양과 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프레데릭 라루가 지은 조직의 재창조라는 책입니다. 네. 경영서적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직 관련해서. 네. 책이고요. 이 책이 경영으로 분류가 될지 아니면 신학으로 분류가 될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시면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소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는 이양께서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 네. 이 책이 네. 638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네, 이걸 읽느라고 정말 저는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느리고 네네. 네. 느려서 한참 만에 읽었는데요. 네. 근데 이 책 소개할 때 저는 조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느끼는 거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제가 느끼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르게 해주세요. 네, 맞아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앞 문구에 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조직 재창조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책을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조직을 단계별로 나눠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조직 형태는 총력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총력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땐 네. 이런 엄청난 책의 분량의 양들은 중간에 힘이 좀 빠지기 마련인데 이 책은 사실은 그러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이 사례들을 다 요약해서 집어넣으려면 이 정도의 분량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뭘로 봤냐면 궁극적으로 조직과 사람, 모든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아닐까. 이 신뢰가 혁신적인 조직을 만드는 가장 기반이 된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네.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해, 조직끼리 신뢰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조직 내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읽었고 어쨌든 정비란 촘촘하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그 시스템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직과 조직 내 사람들과에 있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신뢰를 우리가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닐까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경영서적이다 보니까 각각의 읽으시는 분들의 포인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디를 더 많이 중점적으로 보시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윤양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알듯 말듯. 네.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직장 생활을 안 해봤고. 네네. 공동체 아니면 혹은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생활을 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걸로 봤을 때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청록색 조직 그러니까 사람이든 조직이든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런 한계들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이 책은 사실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나의 그냥 본 모습을 보여줬다가 뭐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상처받은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상호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의식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네. 사람들이건 조직이건 네. 그런 단계를 비약적으로 이제 도약을 네. 하면서 네. 그런 한계들을 돌파해 왔고 그때마다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네. 새롭게 하면서 조직 모델을 만들어 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사람의 뭐랄까 생명력, 네. 힘 이런 거를 믿지만 지금 상태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진 상태가 아닐까? 나의 내적인 그런 힘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 조직에서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할까? 의문도 좀 많이 제기하면서 이 책을 읽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좋았던 부분이 내면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힘을 돌아보고 자신의 전체성을 끌어내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네. 나의 장점과 단점을 나누고 사실 저 역시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장점 가지고 난 걸 세상에 펼치러 나온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을 꾸려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네. 사실 하고 싶은 일, 재밌는 일을 해보자라고 시작했는데 네. 그런 초심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다면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신의 일부를 일터 밖에 남겨두고 일터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살롱이 좋은 건 그냥 안 꾸미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네, 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영서를 저렇게 들으면 들어올수록 놀라운 경영서 요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이론은 뭐냐고 누가 들으면서 막 이럴 것 같아. 하나도 얘기 안 해. 제 내면을 키우게 했어요. 이런 거잖아. 그럼 뭐 인파워먼트야? 그 책은? 누가 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그쵸, 일터에 나를 다 가지고 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면을 좀 남겨둬. 거의 밖에 놔두시고요. 몸만 오세요. 몸만. 네, 우린 그런 사람들인 걸로.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참 열심히 썼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이 정도 사례면 누가 반박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앞뒤 다 자르고요. 제가 아시는 분한테 새로운 조직이 나올 수도 있대. 근데 그 조직이 말이야, 효율성과 성과를 다르게 판단하는 조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키워드가 뭐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경영의 방식으로 하는 조직이 나올 것 같아. 나와 있대. 그랬더니, 그럴 리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맞아. 아유, 말도 안 돼. 근데 그 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300페이지나 돼. 내가 이랬어요. 네네. 근데 그 말에 움찔하더라고요. 이게 사례가 갖는 힘이구나. 심지어, 조직이 열악하겠지. 아니,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운영되는 조직들로만 선별해서 했어. 그러니까 이 연구자의 의도가 이 데이터 게더링 할 때 벌써 다 나타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래?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이 좀 두꺼워서 저희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읽으면서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례를 이렇게 많이 했구나. 그리고 참,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책이고 경영서를 이렇게 쓰는 것도 조직 이론을 의미가 있겠구나. 네. 사례가 참 많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뭔가 작업할 때 이런 방식도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그람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람시라고 했던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탈리아 공산당을 만들 정도는 이 사람 되게 선동가고 정치가거든요. 네네. 좋은 말이 많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낡은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위기다. 위기를 그렇게 정의하신 거죠. 낡은 것은 다 지나갔는데 네. 새 것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 그것을 위기라고 한다라고 그람시가 얘기했었어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알긴 알잖아요. 네. 이게 낡은 조직 체계라는 것도 알고 낡은 방식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새 것이 없는 거죠. 딱 맞는 새 것을 못 찾는 거죠. 그럼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약장사들이라고 하잖아요. 다 서로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건. 근데 너무 많이 속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해볼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게 틸이 될지 여기서 말하는 청록색 조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경영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겠구나. 네. 그런데 자기 경영 방식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개인들한테 일정 이상의 자존감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다 맥락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내면을 인파워먼트가 돼 있는 사람이 자기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할까 자기 회복력도 있으니까 그걸 또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조직은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뭐 자존감들은 너무 많으시고 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무슨 일을 뭐 지금 아직 뭐 일을 계속 뭐 큰 걸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가 뭐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경영들을 참 잘하고 있는 조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겁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었을 때 우리 조직에 그쵸.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사이즈가 큰 조직들을 관찰해서 말하는 거 보면 팀으로 다 쪼개야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팀제로 맞아요. 운영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단위로 이걸 쪼개야 이게 먹히나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저희 조직에 막 대입해서 이게 커나갈지 안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너무 고민이 많았던 게지. 빌딩을 사고 막 팀이 막 한 10개 팀이 되고 막 이랬을 때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데 이제 인사이트가 많은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사이트.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들을 받았는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인사이트가 많았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이 조금. 뭐, 이거를 크게 담론으로 얘기 안 하셔도 저희 조직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건 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또 다른 접근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책에 보면 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네. 나름 되게 큰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신기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명, 5명 이 정도는 자기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네.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 조직 구조에서 이게 과연 정말로 이렇게 쓰여진 것만큼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약간의 의심이 저는 조금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걸 조사하거나 할 때 그게 좋은 면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뭐 목표와 부합되는 면만 좀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에서 되게 그렇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청록색 조직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위계 없는 자기 경영팀들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조직들에서 조직의 장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파워는 사실 정보의 파워인 것 같고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 파워를 누군가 놓고 공개한다는 거에 대한 용기가 정말 필요한데 저희 조직이 아직 작아서 그런지 정보가 다 어떻게 숨길 정보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이런 체제로 쭉 가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창업 프로그램 중에 제가 맡고 있는 한 팀은 조직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와,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 인물 정도 한 4분 정도가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한 번은 이 조직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을 생각하냐고 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은 다른 얘기를 하셨고 네. 두 분은 공통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두 분의 공통된 얘기가 정보의 교류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 모르는 파트 거지. 외에는 모른다. 근데 그걸 알아야지 돕거나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청록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보가 파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공유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작은 조직들은 정보를 쌓으면서 네. 정보를 이렇게 숨기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조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몸에 배야 이제 네, 그게 네. 되니까요. 맞아요. 네. 저희는 뭘 숨기고 나버리고 네, 너무 없어서 문제인 거로다가. 네. 근데 이제 사이즈가 커질 때는 네. 좀 걱정이 돼요. 네. 그거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 이제 정보 이거 어디까지를 정보로 봐야 되나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막 예를 들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그냥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네. 그거를 사람들이 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작업들이 불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조직만이 첫 번째 조직으로 가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려운 책인 걸로. 네, 윤양은 어떤? 네, 저는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했던 조직 두 개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네. 그 프랑스의 금속 주조하는 공장 파비 네. 네. 거기랑 그 네덜란드의 간호사 조직 네. 네. 비루트 조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일이라는 게 내가 맡은 그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일을 하나의 사명 그 전체로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간호사를 예로 들면 네. 사실 간호사의 목적은 네. 자기가 케어하는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거나 유지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처음에 그 네덜란드 간호사 조직이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네. 그 병약자나 그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효율성을 추구해서 막 부서화시키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동선도까지 계산하고 네. 치료 방법까지 네. 뭐 A to G 이런 방법론으로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꾸 그럼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걸 분류하고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나누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 건강이라는 게 그런 하나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과 관계 속에서 오는 회복적인 힘 그런 것까지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무시하게 되고 간과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조직이 커지면서 그렇게 나누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는 악화되고 간호사는 스스로 자기가 공장의 부품이 된 것 마냥 느껴져서 이제 간호사라는 일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한 간호사가 나와서 만든 게 그 비루트 비읍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나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면서 거기서는 첫 번째 한 일이 환자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고 맞아요. 네. 그런 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반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뭐 머리가 안 예뻐서 외출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저 그거 보면서 윤양 생각났어요. 네, 저도 좀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서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미용사를 연결해 준다거나, 네,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네. 그리고 그 파비에서도 자기들이 만드는 부품은 어떤 자동차 혹은 어떤 기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볼 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걸로 정말 일을 전체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다 길을 잃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을 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런 거 예전에 그 청교도 운동할 때 소명의식이라고 그랬죠. 네네. 네, 그 잡 자체가 나에게 네. 주어진 소명이어서 네. 그것을 어떻게 해내냐. 네. 그 종교적 행위처럼 해내는 거죠. 정말로. 네. 진정성을 담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그것을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온전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내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희석이 됐죠. 사실 네.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렇게 만든 힘은 그 힘이거든요. 소명. 청교, 그럼요. 네. 청교도가 저 아메리카 대륙에 네, 건너갔을 때 네, 네. 그 모든 걸 대하던 그거는 소명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소명의식을 통해서 얻은 부를 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네. 부를 축적은 하되 네.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가 그렇게 부끄러운 부가 아닌 네, 거잖아요. 그게 청교도들의 굉장히 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업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또 달랐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일한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들이 붙는 거죠. 네. 주님 보시기 안 부끄럽게 네, 일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언젠가 우리 그런 게 많이 좀 흐트러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게 있다면 예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런 장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을 테고. 그쵸. 왜 네. 파비도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기술 장인들인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마스터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요즘 안 보이죠. 네. 그쵸. 맞아요. 안타깝게도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희도 뭔가 누구한테 코칭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어떻게 각오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힘든 이유는 각오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지금. 가진 에너지를 위해서. 여튼, 근데 그렇게 일하라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영혼을 털어서 일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조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렌지 조직이라고 하는 네. 조직처럼 그렇게 사람을 성과와 효율성으로 쪼아댔기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탈탈 털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조직의 발전 단계 또는 뭐 진화 단계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조직이 예를 들면 오렌지 조직 같은 경우에 또 호박색 조직으로 물러서기도 하고 네. 뭐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조직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생각나요. 네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럼요.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사람도 달라져요. 완벽하게. 네.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 늘 하시는 말인데요. 그 실수가 많은 아이는 실수가 많아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그렇죠. 지식도 적고 네. 그다음에 몸놀림도 어른처럼 네. 많이 네. 숙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대하는 그 부모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아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숙해도 내비둬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갖게끔 만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미숙하니까 자꾸 해줘 버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조직으로 따지면 호박색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관료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렇게 말을 하면 예를 들면 넌 왜 이렇게 못해? 잘해야지. 누구는 잘해. 라고 해버리면 오렌지색 조직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를 평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극단이죠. 하나는 해주거나 하나는 비교하면서 채찍질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변한대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내비두면? 신뢰하는 거죠. 내비두는 게 아니라 방치가 아닌 네. 거예요. 방치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텀을 갖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경영을 할 수 있게끔 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네. 보면 청록색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리더라고 얘기해요. 네, 네.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그렇죠. 리더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리더가 못 버티겠다는데 어떡해. 네. 잡스 형님 같은 리더는 못 버티죠. 그러겠죠. 못 버텨 그 네, 양반. 네. 안 돼야. 너무 출중하셔서. 그 이해가 가겠어요? 안 출중한 사람들. 그래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도 경영이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역할들이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진짜 잘하고 있나 나도 같이 사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러나 반성 참 많이 했어요. 저도 반성이 됩니다. 이게 다 상호작용이
직종인데 그쵸. 일방적으로 맞아요. 잘못하는 거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를 잘못 경영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 이거 다시 삶으로 끌어들어 보면 더 시간을 주고 더 믿자. 그래야 회복력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네. 안 좋았던 조직도 좋아지거든요. 그쵸. 처음부터 좋게 세운 조직이 아니었던 오렌지 조직이나 이런 조직이 네.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 변하냐? 내가 먼저 변하는 걸로. 그러려면 정말 내공이 많이 필요한 거.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리더, 이사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럼 또 그렇게 잡스처럼 그렇게 그런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뭐 조직 체계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뛰어난 사람인 네네.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사람 한 사람이 또 세상을 구원하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그렇죠.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조직 책을 보면서 지금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대라고 저도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보면은 역할들 자기 역할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역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죠. 역할을 만들면 일만 늘어나는 게 되고 그렇죠. 일 늘어나는 거 오케이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오지랖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그럼 그렇게 그런 조직 문화가 아닌 곳에서는 자기가 자기 역할을 만들 수가 없고 직무만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확 변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정말로 리더랑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또 이런 조직이 나올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또 재밌었던 게 네. 많이 언급되고 있는 팝이 네. 거기 공장이 처음에 가족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네. 그 조브리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경영을 네, 맡게 네, 되면서 네. 이렇게 조직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 사람 군인 출신이라고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면 사례에서도 네. 잘못을 즉각 인정하고 네. 네. 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네, 네. 인정하고 밝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사람들을 이제 신뢰하면서 하나씩 열어갔던 게 되게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군인이셔서 그런가? 군이 원래 안 그러시나요? 그러니까는 그게 군인 출신이라는 걸 쓴 거 자체가 보통 군인은 안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다 뭐 이런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군인 하면 되게 위계질서 이런 거. 네. 위계 질서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그 조직은 그래야 돼요. 네네. 그쵸. 예를 네, 들면 네. 그 조직이 청록색 조직으로 가면 안 돼.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그 조직은 조직마다 어떻게 했어야지? 엠버로 남아야 되나요? 그러면 엠버 조직으로 남아야 돼요. 그렇죠. 호박색 조직으로 네, 남아야 네, 되는데 네, 그 네. 조직마다 이건 다른 얘기. 모든 조직이 다 네. 자기 경영을 해버리면 큰일 난다. 제가 판단해서. 네, 다 다른 걸로. 네. 네. 근데 그런 위계 질서를 사실 네. 그 사람은 권한을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좀 놀랍고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군대는 좀 신뢰가 강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날 배신하지 않고 어, 함께 맞아. 맞서 맞아. 싸우리라는 네. 그런 게 있어서 또 사람을 신뢰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렇죠.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이유는 네. 라이언 일병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네가 무슨 상황이 돼도 나는 국가가 너희를 구하리라라고 하는 네. 큰 메시지인 거죠. 그거 이상 신뢰가 없는 거죠. 이번에도 저희 그렇죠. 네,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군이 피랍 때 국민을 구하잖아요. 아, 네. 그 과정에서도 저거만큼 애국이라고 하는 느낌을 강요할 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각시켜줄 게 있을까?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보호받고 있고, 나의 국가가 건재하고, 네. 또 내 같은 국민을 저렇게 구해오는구나라는 것만큼. 네. 근데 이제 그거 두고도 세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본인의 진짜- 목숨을 그렇게 돈에 대해 비유하고 싶나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들었거든요. 네네. 네. 아니,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세금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거 쓰라고 그러라고 세금 있는 내요. 하라고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럼 어디다 씁니까? 보톡스 그러게요. 맞는데 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못다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알 수가 없네. 진짜. 근데 갑자기 또 열받네. 네, 어느 심리학자가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을 잠깐 예전에 읽었던 게 기억이 나서 네. 봤는데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라는 걸 너무 많이
부각시키는 거예요. 영어를 그렇게밖에 못해서 그러나 내가? 하우머치밖에. 아니, 그래서 그 분이 쓴 칼럼에서 엄청 충격을 먹었던 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잖아요. 네. 보통 다른 나라는 자살률이 높다. 이거 어떻게 방지할까라는 얘기의 흐름에 기사에 클릭이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간 뭐 자살률로 인해 손해보는 게 얼마. 이게 가장 큰 클릭 수가 높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목숨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사 보고 밑에 댓글 달린 거 보고 댓글 달린 이 몇 명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특별하신 분들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구하지 마, 그러면? 아니, 자기는 그런 거 안 당해? 안 당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 난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아프리카 반을 돌아서 간 함대가 보일 때, 그 태극기가 보일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쵸. 그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네. 저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봐. 진짜 안 돼. 감정이입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정이입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나, 너는 너, 딱 너무 선이 그어져 버려서.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일 당하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요. 구하지 마. 자기는 특별하니까. 근데 또 그러면 써야지, 자기가 플랜카드를. 나를 그러니까요. 위해서 세금을 쓰지 마시오. 그러니까요. 꼭 쓰기 바란다고 내가. 네네. 네. 안 쓰기면. 저는 꼭 써주세요.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 꼭 써주기로. 네. 저를 위해서 많이 세금 내고 써야죠. 얼마 네, 많이 내고 그럼요. 있는데. 네, 탈탈 털리는데. 제가 얘기하다가 군대 조직 얘기하다가 이해가 거기까지 왔습니다. 문무대왕함 화이팅. 네. 네, 거기에 있던 모든 장병님들에게 감사의 네, 말씀 맞아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네. 여튼 뭐 조직에 따라서 그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저희가 아마 이 책을 보시는 안 보신 분들 궁금할 때 그럼 조직의 단계가 많아? 뭐 이렇게 니네 자꾸 청록색 조직 얘기하는데 뭐야? 조직에 대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해한께서 손을 흔드셨어요. 기억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건지 나를 시키라는 건지 아닌 걸로. 적색부터 시작하는데. 맞아요. 네. 조직이 뭐뭐 나오죠 여기서 단계별로 보면. 네, 이게 네. 서문을 쓰신 분 켄 윌버 네, 그분의 너무 의식 어려우셔서. 흐름 흐름을 이제 뭐 그런 발달 의식 이론, 흐름 따라가다가 놓쳐 다시 쫄고 따라가다가. 네, 그런 이론에서는 네. 색깔로 네, 맞아요. 구분을 네.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색깔로 살짝 네. 구분해 보면 적색 조직, 네. 그리고 호박색 조직, 네. 오렌지 조직, 그린 조직, 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네. 바가 청록색 청록 조직으로 나오는데 적색 조직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느낌으로. 적색 조직 블러드. 알 것 같아. 네, 그럼요. 피를 부르는 조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피아, 갱단, 유혈의 무리. 근데 호박색 조직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이 안 미치실 수도 있는데 그죠? 저는 호박 쌓기로 생각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저기서는 네. 보석 호박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호박이 만들어지는 게 오랜 세월 네. 나무에 수액이나 진액들이 네, 모여서 되니까 그렇게 견고해진 조직 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료적인 조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오랜- 가톨릭 교회 이런 네. 거.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관료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글을 참 이해하기 쉽게 썼다는 게 느껴졌던 게 옷을 입고 안 입고 그냥 의복이 네, 있고 그것도 있죠. 네, 그런 네. 거에 대한 제복에 대한. 예시가 저 사람들이 왜 제복을 입고 있지? 라는 거 그냥 무심결에 있었는데 그걸 상징하는 거구나. 구별짓게 네, 하는 거죠. 그거요. 네. 그래서 네. 이해가 되게 그쪽 부분에서는 의식의 네. 흐름을 따라갔어요. 바로 그랬군요. 네. 그 다음 나오는 조직이 이제 오렌지 오렌지 맞죠? 조직. 네. 네. 오렌지가 요즘 현대 기업들에 많이 네, 보이는 네. 효율성 근대적인 추구하고, 조직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대표적인 효율성과 생산성 조직이라고 그렇죠. 하시는 게 오렌지 조직이고 그린 조직이 가장 저는 특이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청록이 아니라 그린인 네, 거죠.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린인데 그린 조직은 얼뜻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조직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사실 저거는 약간 뭔가 봉사와 희생 네. 네. 그리고 시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수혜자가 네.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권력 관계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동등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그린 조직을 가족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네. 가족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런 따뜻한 그때 무슨 공동체가 아멘 했잖아요. 당신도 나와 비슷한 가족을 경험했구려. 막 이러면서. 네, 가족이 어쩌면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가족이 네. 분링되면. 근데 여튼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우리는 굉장히 대안적 조직을 하는데 아이구나 이것도 트랩이 많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중에 많은 조직은 오렌지와 그린의 어정쩡한 조직들이 많은 거예요. 그쵸,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네. 어떤 데는 호박과 그린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묘한 이종 네. 교배가 지금 네, 일어나는 네.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청록색 조직으로 가면 좋을 텐데 이제 이 네, 책의 네. 표현에 의하면 그거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조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네. 협동조합이 대안적인 조직으로 많이 네. 논의가 되면서 네. 공동 소유, 네. 소유권의 방점을 찍어서 우리는 네.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맞아. 조직 형태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여기 사례에 나오는 것들 보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없어요. 네, 그런 공동체 조직은 네. 없고 소유권도 딱 구분되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냥 일반 기업의 형태가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협동조합도 소유권의 그러니까 공동 소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책임 회피라던가 네. 무임승차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공동 소유권의 문제가 바람직한 뭐 조직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고 네. 네. 그래서 굉장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저한테도. 과연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 협동조합을 얘기할 때 그 네, 네. 의결권을 얘기하는 게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도대체 민주적인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민주적 거버넌스가 의결권만으로 설명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쵸. 의결권이 있으면 뭐예요?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대의원 제도를 두기 때문에 그쵸. 말이 닿질 않아요. 조합원 네, 말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어지는 거냐고요. 네, 그리고 자꾸 최선이 아닌 네. 차선 네.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게 되는 시점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협동조합 내 대의원 중에 H성 가지신 분 같은 정치인 같은 분이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지 몰라서 호응 못하네요. H성을 가지신. 네. 네.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듣는 걸로.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네. 네. 그 협동조합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쪼개져야 되는데, 대의원회라고 해서 어떤 그렇죠. 정말 한 20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충 200명 사이즈로 대표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200명의 목소리를 듣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잘 쪼개지는 게 맞다. 맞아요. 그럼 계속 우리가 이 청록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그 조직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느냐, 쪼갤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부끄럽지 않고 뭐 민망하지 않는 이렇게 조직이 되려면 너무 큰 사이즈면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게 몇인지는 각각 조직별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이 그린이라고 봤을 때, 네. 그린의 조직이라고 봤을 때, 조직이 쪼개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잘 해낼까? 뭔가 큰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네. 그게 꼭 뭐 같냐면 부모가 자식을 분가시키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네, 네. 그럴 수 있겠다. 또. 부모 밑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지. 혹은 네, 네. 잘 먹고 살 수 있지. 니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부장제의 모습을 닮아있구나. 이게 정말 시혜구나. 수혜와 시혜 관계는 옳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정말 이 책이 저한테는 약간 전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안적 조직이라고 믿어왔던 어떤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기업 이론이 강조해왔던 소유권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굉장히 진보한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대 조직이라고 하는 게 내놓았던 자본주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내놓았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만 전복하면 그게 다른 것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땅을 떼줘요. 그런다고 이제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네, 이건 상속이야 그냥 네. 말하자면.
이게 아닌 거죠.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부장 내에서는. 근데 이걸 보고 고마워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아니 그게 고맙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굉장한 관계라고 생각한 건 아닌가. 약육강식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완벽한 권한이 이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오래된 협동조합들,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의 모습들이 딱 이래요. 어떻게 모셔지는 어떤 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 적자들이 쭉 뭔가 내려오는 것 같고, 그 젊은 피도 수혈이 안 되고, 새로운 정책 방향도 잘 안 들어가고, 그쵸. 뭔가 묘한 조합원 내 기득권이 있는 것 같고, 어디가 평등하다는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자기 경영도 안 돼요. 조합원들이 뭐를 적극적으로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이렇게 당혹스러웠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글로 가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안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부터라도 우리도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부터라도 그럼 어떻게 그런 조직으로 가지? 그런 조직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내지가 굉장히 중요하던 것 같아요. 이제 알았으니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안 그런 걸 계속 얘기해봤자 뭐 할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조직들은 그렇게 변할 수 없어요. 벌써 이제 힘들어요. 바꾸기 힘들.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그렇죠. 네. 그거 말고 이제 신생 조직들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판에서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로운 은사였던 분이 저희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갖고 오실 때부터 깜짝 놀랐던. 사실 저걸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할까. 참고로 이 책을 추천해주신 분은 아이컵 협동조합 연구소에 계신 김영미 소장님이시고요. 저희한테는 은사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 책을 주셨는지 그 깊은 뜻에 또 감동을 했죠. 그렇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뭐 사례를 다 말씀드리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 감동받는 지점이나 또는 자기 삶에 적용하는 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짚어서 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기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고요. 그럼에도 이 대목은 조금 기억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문장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얘기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책에 보면 갈등 해결 과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록지 조직으로 가는 게 맞아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약간 성악설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사람들은 악하게 좀 태어났지만 어떤 사회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회화되면서 뭐 배려하고 규범을 지키고 이런 거다. 근데 이 책은 사실 성선설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성선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는 걸로 벗어나 있어요. 호모 이코노미스, 이코노미쿠스에서 조금 이렇게 벌어져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책을 계속 한 반 정도 읽으면서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중간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갈등 해결 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1대1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중재를 하고 마지막에는 패널에 의해 중재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재라는 말도 쓰고 조언이라는 말도 쓰는데 우리가 중재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 우리가 되게 대등한 관계에서 중재를 하고 조언이 되면 정말 중재와 조언이 되는데 대등하지 않은 관계가 되면 좀 꼰대의 그냥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갈등 관계 해결에서조차 청록색 조직은 굉장히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언을 하고 중재를 할 때 안 이뻐하거나 제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두 번째 단계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의 중재와 조언을 받거든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지금 갈등이 맺고 갈등이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렇죠. 근데 아까 가정에서도 사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은 그린이 될 수밖에 그린 맞나요? 그린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죠. 가족은 청록 조직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그런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족이니까. 그렇죠. 조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가끔 무슨 그런 우주 공상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 베이비들 따로 어떻게 낳아서 베이비만 되는 사회들 있잖아. 가족으로 구성 안 되고. MAB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들을 키워주고 막. 가끔은 심플하겠다 그런 생각
가 부고 가 뭐고 이런 게 없는 거잖아. 독립된 개인으로 다 존재하니까. 네네. 물론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 제가 합니다만은 여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어떤 대목이 조금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 네. 가면 네. 이 청록색 조직이 최첨단의 것이고 또 이해하기 어렵고 또 조직을 전환하는데 위험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사실 청록색 조직의 실행 방식은 더 단순하고 더 직관적이고 더 자연스러운 일의 방식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자연스러운 위계 속에서 우리의 전인적 자아, 전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하고 또 우리를 이끌고 의미를 제공하는 목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근데 저자는 사실 이렇게 쉽게 썼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살아왔고 또 갈등 해결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그 본인의 의견과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조차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왔고 배워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뭐 칭찬받고 어떤 행동들이 수용되는지를 우리가 너무 빤하게 알아버린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더 직관적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네. 그런 사람들 생명 자체에 살아가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목표가 없고 꿈이 없는 게 나로서는 좀 그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는데 여기서도 목적이 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끌리는 대로 사는 거다라는 부분이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정말 그때그때 닥치는 그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끌리는 대로 살고 싶은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지 약간 알 것도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삶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사람이 자연스러울 때 가장 편하고 보기 좋아요. 일도 잘하고요. 네. 노화도. 네. 반갑네요, 노화라는 단어.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어거지스러우면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우리 조직들이 되게 어거지스럽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 나오냐면 그런 말 나와요. 뭔가 다른 옷을 입고 가야 되는 조직은 불편한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네. 물론 그래야 될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데는 정말 불편하게 입고라도 가야 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거를 이끌리는 대로 하겠노라 비키니를 입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개인들의 그 합리성이라고 해야 되나? 자각. 진짜 말 그대로 자기 경영이 되는 거죠. 누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팅을 하러 올 때 예를 들면 우리끼리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저희도. 이 사람이 비키니를 안 입고 올 거라는 건 나는 알아. 그러니까 복장 규정을 우리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뢰를 못하면 복장 규정을 한다고요. 써요. 맞아요. 립스틱 색깔까지 지정해주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몇 호만 발라라 이것도 있어요.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료를 언제까지 합시다. 체크 안 해도 저희 그냥 하잖아요. 더블 체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제일 좋은 조직인 것 같아요. 조언은 하되 서로가 서로에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저의 걱정은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사이즈가 커질지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이즈가 커질 때 과연 이게 지켜줄 수 있을까. 또 어떤 갈등으로 이게 나가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있었고 저는 제일 또 궁금했던 게 사실은 뭐였냐면 여기서 그럼 틸그린 조직은 위계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위계가 있어요. 있고 그리고 심지어 위계가 있으면 급여 체계는 또 어떻게 여기서 하면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안 느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 여기서 보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안 모이면 그 프로젝트는 안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잘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신뢰를 받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페이를 더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페이조차도 어떻게 보면 신뢰로 측정이 그쵸, 되는 그쵸. 거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헌신하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배려도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는 사람이 나보다 더 받는 거에서 내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보다 월급 많이 받는 거에 전혀 불만이 없어요. 저도 그쵸. 없습니다. 저렇게 네. 열심히 그러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큰일 났어요. 노화가 너무 그죠. 그러니까 그 전혀 불만이 없는 네. 것처럼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조직도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정말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씨 일가 네. 갑질, 재벌 갑질들. 그 따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20년 걸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쵸. 태어남으로 네네. 남의 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너의 시간 이렇게 사가는 영화 뭐 네네. 어바웃 타임이었나 뭐였나 타임. 뭐였나 네. 여튼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걸 갖는 거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이상한 거지.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조직은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맞아요. 납득이 되면, 네. 그런 사람이면. 근데 조씨 일가는 납득도 할 수 없고, 그쵸. 하는 행동머리들이 그러니까요. 좀 그렇게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얘기도 없고, 맞아요. 참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여튼 뭐 대한항공 직원들이 네. 촛불 집회한답니다. 음. 네, 광화문 광장에서 조만간 할 모양이더라고요. 잘 했으면 됐- 좋겠어요. 네, 잘 네. 됐으면 잘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음. 그 경영자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안 되는 거죠. 네. 그쵸. 이 책에서도 경영자의 중요성을 얼마나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리더의 얘기해요. 중요성을 그럼요. 얘기하고 있는데. 네. 롤 모델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뭔 모델이 되겠어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분이 요즘에 지금 지난 행적들을 누가 쫙 이렇게 해놨는데 롤 모델이셨대요. 왜? 네, 정경련에서 롤 모델로 선정해서 롤케이크도 아니고? 네, 안 다니는 데가 없었대요, 강의하러. 내가 으아.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는 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나는 것을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럼요. 리더이냐에 따라서 그럼요.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저희도. 저희도 조직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3명이서 파운더니까요. 네.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파운더를 했더라도 그거를 절대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가 거의 파이오니아의 길을 가듯이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 슬픔은 이제 안녕. 그런 조직을 만들어내야 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정말 저분들 있는 데는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막 100대 1 이렇게 입사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난 미쳤나 봐. 그래서 그런 조직으로 우리도 성장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인사이트를 참 많이 얻었던 책입니다. 네. 책이 워낙 얘기할 게 많아서 하다 보면 날을 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진행을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도 이 책을 좀 고르실 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의미에서 책 그러니까 요약 해주시고 별점도 좀 줘보시고 하면 어떨까요? 네. 제목에 속지 마십시오. 제목에 속지 마. 왜요? 아니 그러니까 조직론, 뭐 경영서에 한정 지어서 본다면 네. 너무 시야를 좁게 이 책을 그렇죠. 접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이 책은 단순한 조직 관리에 관한 경영서가 아닙니다. 네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의식, 문화,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고 또 조직에서도 특히 조직을 이끌어가는 문화에 방점을 맞추고 있어서 지금 경영 패러다임의 한계를 느끼고 그건 서문에 나오는 네. 조직을 새롭고 깨어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몇 점 주셨어요? 저 5점? 5점 만점에 5점. 장수들 침대 한 대 더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조직에게 또는 새롭게 조직을 만들고자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나 책의 내용이 방대하고 어느 면에서는 먼 남의 나라 같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고 저는 그래서 한 4점 별점 네.
드렸습니다. 그래도 읽어보시라고. 네, 저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아까도 안토니오 그람시 얘기했었잖아요. 네. 제 젊은 시절에 참 좋아했던 정치 선동가였어요. 근데 정말 낡은 것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 그거는 뭐 100% 맞는 것 같고요. 그럼 뭐가 새로운 것이지? 저한테 좀 새로운 것을 보여줬던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게 홀로크라시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경영이었고, 그거는 내 삶 안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고, 내 관계 안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앞으로 나아갈 이 조직에 관해서도 저한테 많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어서 혹시 여러분들도 낡은 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아시는데 새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이것이 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추천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점 좋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람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책을 요약한 얇은 그 안내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 뭐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성과 지향적인 이런 세상에서 또 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은 낡은 것들이 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날 때 고통스러운 거라고 희망을 갖자는 말이 나와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럼요. 네. 우리 땅에도 평화가 오는데. 네. 요즘 기승전 아주 평화입니다. 저도. 책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져서 제가 뒷부분을 하는 거는 듣는 분들한테 힘들게 할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은 뒷부분은 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생략하기로 하고 그렇지만 서운하니까 무슨 얘기를 한번 짧게 마지막 인사 남기시면서 몸에 좋은 보양식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정말 생뚱맞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어떤 국회의원님께서 평양냉면 못 드신 게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그분 집에 기계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음식 하나씩 추천해보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거든요. 그래서 네, 좋아요. 네, 5월에 보양식 보양식은 아니어도 되고요. 네, 이걸로 기운을 내세요, 에너지를 내세요. 뭐 이런 음식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네. 너무 지금 많죠, 윤양. 머리 위로 막 떠다녀 음식이 보여. 나의 영성으로 볼 수 있나니. 저는 사실 한우를 좋아하지만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만두입니다. 네네. 저는 야채와 고기의 조화를 이루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만들 때는 온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단순 노동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만두인 것 같고 쪄서 먹어도 구워서 먹어도 물만두를 먹어도 만두는 언제나 만족감이 높은 음식인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아까 책 얘기할 때랑 눈빛이 달라요. 눈에서 막 빛이 나요. 세상에. 네, 가장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어떤 음식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음식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살림에서 루꼴라를 샀는데요. 루꼴라 정말 맛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사실 되게 기름진 것들 많이 먹는데 식탁에 맞아요. 하나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초록색이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한살림 루꼴라 다른 마트에서 먹었는데 맛없어요. 한살림 루꼴라 맛있는 걸로 검색어에 한살림 루꼴라가 뜹니다. 루꼴라는 한살림이죠. 그렇죠. 그 향이 너무 좋아요. 훌륭한. 저는 5월에 추천 음식으로 계란찜을 추천합니다. 한살림 유정란으로 중요한 건 한살림 유정란에 천일염을 조금 넣거나 아니면 간장을 조금 넣은 계란찜. 왜 계란찜이요? 갑자기 이런. 제가 얼마 전에 계란찜을 했는데요. 계란찜을 딱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꽃진 자리가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노란 꽃이 두 선생님들이 노란 꽃 좋아한다고 해서 그날 아마 그때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게나리와 프레지아처럼 식탁에 노란 꽃이 피어나는 게 참 좋고 그 섬섬한 맛이 좋고 그리고 문득 저희 집은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왜 그 단백질을 많이 섭취 못할 때 계란이 갖는 그 힘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계란찜을 할 때.
그 마음이 잠깐 이렇게 높아져서 아, 참 이 음식 참 따뜻한 음식이로세 네. 하면서 먹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네. 네, 서로의 사랑과 미움을 나누며 노란 한살림 유정란도 만든 그렇죠. 네, 네. 노란. 그럼 뚝배기 끓여야 됩니까? 네. 그쵸. 저는 뚝배기 합니다. 네. 네. 요리 못하면 저도 뚝배기 합니다. 오케이. 네. 계란찜을 놓으시고 네. 그 옆에는 이양이 말해준 루꼴라를 딱 얹으시고 그 다음에 만두를 놓으시면 술이 필요하겠고 네, 술 한잔 하시는 그런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네. 여기서 저희 이야기들은 갈무리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1시간 넘나요? 안 넘나요? 모르겠네요.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600페이지짜리를 1시간 내로 들으실 수 있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